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최근에 카니발 4세대가 나왔는데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한데 카니발 4세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영상은 카니발 4세대에서 7인승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카니발 4세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안 팔립니다. 거의 대부분 카니발을 구입한다고 하면 9인승이나 11인승을 구입해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다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카니발 7인승은 카니발 9인승 11인승이랑은 실제 구입자 층이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구입자가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자 몇 개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카니발 7인승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보면 은근히 가격이 나쁘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하면 의외로 되게 요긴하게 잘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생각보다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도 카니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게 되게 여러 사람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7인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전혀 없는 분들도 영상을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빨리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카니발 구입할 때 프리스티지라는 제일 하위 트림이 있고 노블레스라는 중간 트림이 있고 그 위로 시그니처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3개의 트림으로 나뉘어요. 가장 저렴하게 카니발을 구입하려면 3,160만원짜리 가솔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솔린 구입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디젤을 구입하게 되는데 120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니발 깡통을 구입하게 되는 가격은 디젤 기준 3,280만원이 됩니다. 깡통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요즘 물가를 반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전 트림 기본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긴급 제동 보조인데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일 때 운전자가 제동을 걸겠지만 운전자가 제동을 똑바로 안 걸거나 할 때 긴급으로 제동 보조로 들어가서 강제로 차를 세웁니다. 결국은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망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안전 옵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이 옵션만큼은 가능한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구조를 더 잘 만들어서 탑승객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기술은 전체적으로 많이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별 하나 차이 정도는 있을지언정 그게 사고의 결과를 막 크게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충돌 직전에 속도를 5km 더 줄여주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해요. 탑승객이 얼마나 다치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깡통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기아차에 우리가 아주 박수 쳐줘야 되는 내용인데 소비자들이 이런 거는 반응을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긴급 제동 보조같이 이런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옵션질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브랜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참고로 현대 기아 브랜드는 이 중요 옵션을 항상 기본으로 깔거나 선택에 대해서 옵션질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모닝을 산다고 하면 트림에 상관없이 이 옵션은 본인이 추가금을 내면 선택할 수 있어요. 현대 기아가 이런 점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림해 주는 거,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엔 재출발. 스마트 크루즈 정차엔 재출발이 있으면 시내 주행할 때도 앞차가 쓰면 알아서 쏘고 앞차 출발하면 알아서 출발하고 요런 기능 때문에 요즘에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옵션을 막 옵션질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 트림에 다 넣어줬다는 점, 그런 점은 현대 기아차가 생각보다 요즘에 막 옵션질을 하는 느낌이 좀 안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래서 깡통을 구입했을 때 디젤 3,280만원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오늘의 주제는 7인승이란 말이에요. 자, 7인승은 깡통을 구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블레스 위로 올라와야 돼요. 자, 프리스티지랑 노블레스랑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2열에 문 열고 닫히는 게 파워 도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깡통 트림에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되고, 노블레스 트림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저는 이렇게 막 파워 도어, 파워 트렁크 뭐 이런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카니발은 이 도어가 좀 파워 도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니발 도어만큼은. 정말 돈이 중요하다, 나는 깡통으로 가겠다 하면 뭐 포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은 노블레스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슬라이딩 파워 도어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뒤쪽에 트렁크 쪽에 열리는 것도 파워 오토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7인승을 구입하는 사람은 뭐 프레스티지 트림에 7인승이 없긴 하지만 뭐 어차피 노블레스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인승 카니발 구입 깡통 가격은 디젤 기준 가솔린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3,94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4천만원이에요. 실제로 이 트림을 보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7인승은 구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데 판매 비율이 뭐 많아봐야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려면 일단 9인승 이상이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이면서 6인 이상이 타고 있을 때 버스 전용차를 달릴 수 있어요. 자, 7인승을 구입하시면 6인 이상이 타고 있어도 버스 전용차로 못 달려요. 자, 카니발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은근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버스 전용차로거든요. 경부선 많이 이용하시거나 영동선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이 버스 전용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진짜 개꿀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차값이 아깝지 않은. 근데 7인승은 버스 전용차로 못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9인승,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한 10% 정도 환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용이 뭐 4천만 원이라고 치면 거의 400만 원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9인승, 11인승에 해당이 될 텐데 7인승은 제가 알기로 안 돼요. 그냥 그러다 보니 또 7인승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제 11인승으로 가면요, 11인승이 승합으로 분류돼서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얼마 내냐면 65,000원 내요. 1년에 65,000원. 자, 여러분이 7인승 카니발 2.2 디젤을 구입하면 세금을 얼마 내냐 하면 572,000원 냅니다. 자, 근데 3,500cc짜리 가솔린을 구입하면 얼마를 내냐면요, 세금을 91만원 냅니다. 사실 이 세금 1년에 매년 91만원 내는 건 되게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 구입 가격은 일종의 매립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쓰고 끝나는 비용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감가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냥 써버리고 마음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요. 내 인생에서 그냥 그거 빼고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이 세금은 내가 운행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매년 그냥 생돈을 내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월세 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91만원 매년 내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가솔린 3.5를 구입하면 1년에 세금을 91만원 내야 되는데 이거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담이 되죠. 근데 11인승으로 가면 65,000원 내요. 91만원 안 내고 가솔린 3.5여도 개꿀이죠. 근데 이제 11인승 승합이어도 가솔린 구입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11인승을 뽑으면 세금 혜택이 되게 크고, 9인승 이상이면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9인승 이상이면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는데 7인승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개뿔도 없습니다. 카니발 가문의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래서 팔리진 않는데, 근데 7인승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 4천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 7인승 요 3,942만원짜리 딱 요거 구입하면 되는데 옵션 별로 추가할 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영상이 또 길어졌네. 제가 얼마 전에 BMW X7 출고하는 걸 구경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카니발 7인승이 BMW X7이랑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뭔 개소리냐 이러실 수 있는데, BMW X7은 1억 3천이에요. 진짜 비싸죠. 사실 여러분 생돈을 1억 3천을 차에다가 때려 박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차 너무 비싸니까. 저도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차가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 차가 있으면 참 가족끼리 여행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런 형태의 2열 시트가 있으면서 이렇게 쾌적한 공간은 BMW X7인데, 근데 카니발은 7인승 사면 3,940만 원이에요. 가격이 3분의 1도 안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좌석이잖아요. 자, 야 이거 무슨 카니발 7인승을 BMW랑 비교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운동 성능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겠죠. BMW는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이고 얘는 4기통 2.2 디젤이잖아요. 뭐 휘발유 버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출력으로 쳐도 비교도 안 되고 회전질감도 비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래도 카니발 2.2도 꽤 조용해요. 뭐 6기통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고 높고 이렇게 큰 차들은 어차피 사실 운동 성능을 위한 차가 솔직히 아니거든요. 정말 실속 있게 이코노미 버전, 정말 기능적인 측면으로서만 얄밉게 쓴다면 카니발이 더 좋잖아요. 뭐 충분히 가족 여행 목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물론 내부 재질이나 이런 럭셔리함은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자 근데 카니발은 또 값이 싸잖아요. 어디 좀 부딪혀서 긁고 다니고 뭐 이러면 그냥 툭툭 털고 다니면 돼요. 왜? 얘는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냥 BMW X7 1억 3천 주느니,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돈 있으면 사고 싶죠. 사고 싶지만 그거 못 사니까 3,940만원짜리 7인승 카니발 타면 정말 그냥 가족 여행 목적으로 BMW X7 1억 3천짜리 차를 3분의 1 가격에 사는 느낌으로 산다면 이게 생각보다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량 구성을 큰 차는 확실하게 크게, 어설프게 큰 차들 뭐 소렌토, 뭐 제네시스, 산타페 뭐 이런 차들이 좀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형 대비 뭐 그 역할을 그렇게 딱히 대단히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큰 차, 가족용 여행차는 확실하게 그냥 카니발 7인승으로 그냥 구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는 그냥 10년 동안 보유해요. 그냥 계속 쭉 가요. 얘는 얘대로. 그러니까 큰 차로서의 기능은 얘가 그냥 확실하게 해주고, 출퇴근용 메인카는 그냥 작고 가볍고 경제적이고 라이트한 차로, 예를 들면 뭐 BMW 3 시리즈 혹은 BMW 1 시리즈 혹은 뭐 아반떼 혹은 i30 혹은 뭐 미니, 골프, 아우디 A4, 조그만 차, 재밌는 차, 작고 컴팩트하고 라이트한 차로 가고, 요거는 이제 3년 주기로 뭐 재미삼아 바꾸면서 타고, 큰 차는 아예 카니발 하나 킵해놓고, 그러면 그 두 가지 메인카랑 세컨카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거든요. 되게 구색이 잘 갖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차를 이렇게 애매하게 바꾸게 돼요. 이제 큰 차는 큰 차대로 바꾸고 작은 차는 또 작은 차대로 계속 바꾸게 되고, 이러지 말고 카니발 하나 킵해놔서 얘는 얘대로 10년 쭉 가고, 10년 되면 세금도 싸지니까 5년차 지나면 10%씩 세금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10년차 되면 세금 1년에 30만원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을 BMW X7 산다는 느낌으로 구입해서 킵해놓고, 메인카는 3년마다 재밌는 펑카로 이렇게 좀 바꾸면서 타고, 뭐 오픈카를 구입해 볼 수도 있고. 구입자의 층은 9인승이랑 11인승이 좀 달라요. 9인승, 11인승이랑은 좀 다른데,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아예 크고 확실한 차 하나 킵해둔다는 느낌으로 얘를 BMW X7을 산다는 느낌으로 구입해서, 그 기능은 충실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코노미 버전으로. 그래서 7인승을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7인승은 팔리진 않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제가 가족이 있고 그렇다면은 카니발 7인승 이런 거 3,9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카는 뭐 3 시리즈라든지 1 시리즈라든지 미니라든지 A 클래스 뭐 혹은 C 클래스 2도 뭐 이렇게 좀 그런 차로 구색해도, 구성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